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인생을 바꿔줄 인생 수업. 쇼펜하우어는 1788년생 독일 철학자이자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니체,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바그너 등 세계 거장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철학자로 우리 인간의 삶 모두에 대해 위대한 통찰이 담긴 황금 같은 명언들입니다. 수시로 들으시면서 그동안 걸어온 길은 못 바꿔도 앞으로 걸어갈 길은 바꿀 수 있는 지혜의 나침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자아편 1. 삶이 괴로울 땐 일단 쉬어라.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깊게 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면 그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지난 시간이 후회된다면 쉬어라. 쉬는 게 최선이다. 2. 인간은 인간다워지기 위해 사유해야 한다. 사유를 통해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사유를 삶의 본질로 삼아야만 사람은 끝까지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 생각하라.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다. 3.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도 없다. 인간에게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과 더불어 지성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식이 인식이라면 지성은 의지다. 인식은 객관화를 추구하고 의지는 주관화를 추구하므로 지식은 수동적이고 지성은 능동적이다. 4.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땅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다시 땅으로, 그렇게 나뭇잎이 계절에 따라 순환하듯 우리도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5. 지적인 생활이 삶의 질을 올려준다. 실제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지적인 삶을 살면 고통스럽지 않고 활기차면서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의지에 봉사할 정도만의 기본적인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 많은 지성이 필요하다. 지성이 남아 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순수하게 지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넘치는 지성의 양에 따라 그리고 지성의 수준에 따라 무언가를 수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글을 쓰는 것, 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에 빠져들어 공부하는 일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적 활동을 찾아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6.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인생의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주 멀리 있거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것까지 걱정하기엔 마음의 여력이 턱없이 모자라며 생각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야만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상상력을 필요 이상으로 좋은 쪽에만 발휘하는 건 역시 좋지 않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중 누각을 지어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헛된 기대는 내 마음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7. 차라리 나쁜 가능성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라. 8. 사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 앞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도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도 쉽게 모욕감을 느끼지도 쉽게 감정이 상하지도 않는다. 그저 모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자신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9.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무리 화려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이라도 내 몸에 너무 꽉 끼거나 후줄근하면 절대 주목받을 수도 찬사를 받을 수도 없다. 10.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다.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늘 그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11.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12. 나이가 들수록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짧게 느껴진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살아온 기간이 늘어날수록 반대로 추억은 점점 짧아지기 때문이다. 즉,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과 불쾌했던 사건들이 기억에서
전부 빠져나가 버려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밀도가 나이 듦과 함께 점점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불쾌한 경험이나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았던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모두 다 내 인생이다. 13.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제거하라. 인생은 불행해지기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태에 놓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슬퍼하지 마라.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마라.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알게 되겠지만 인생에는 사실 크게 휘둘릴 만큼 가치가 넘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화려하게 여길수록 위험해진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다.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뿐. 연극이 끝나면 화려한 무대는 철거되고 텅 빈 창고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극을 필요 이상으로 즐긴 사람은 그 후에 적막까지도 감당하게 되리라. 14. 밝음만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밝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그에 맞는 행복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다. 건강한 자신은 재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행복한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든 늙었든 키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15.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밝음은 움직임으로부터 온다. 16.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다.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으로 표현된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불만족은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많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나의 취향이나 상처를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 본성의 근본적 요소와 마주하는 행위인 것이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결국 해탈로 이어진다. 자신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인식이 없다면 해탈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 2장 1편 17. 내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스스로 정해라. 타고난 재능과 기발한 생각의 방식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18. 불행을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해라.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19.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비결이다.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비결이다.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자연의 이치에서 통용되는 말이기에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하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개도 빼먹지 않고 해낼 정도로 정직하다. 자신이 정해놓은 루틴에 맞춰 자신을 단련하고 다그칠 뿐이다. 누구의 앞에서도 정직하고 예의를 갖출 것, 거짓말하지 않고
뭐가 됐든 주변에 나눠줄 것. 타인의 실수 앞에서 관대할 것 같은 규칙을 설정해두고 매일 같이 그것을 마주해보자. 20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10분 활용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 즉,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이다. 22. 좋은 결과 앞에서는 힘껏 기뻐해라. 우울한 사람은 10가지의 알 중 9가지를 성공하더라도 이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한 한 가지 일에 대해 화를 낸다. 반면에 밝은 사람은 성공한 한 가지 일에 기뻐하며 실패한 나머지 9가지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의 행동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태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 실패를 바라보기보단 성공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다. 23. 재앙을 피하는 것이 곧 위대한 성취다. 잘 되는 집단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는다. 평상시처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한다. 눈앞의 요행을 손에 넣으려 골몰하기보단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 피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24. 충분히 생각하되 결정은 빠르게 해야 한다. 실패할 것이 걱정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0이 될지 모르나 성공할 확률 역시 0이 된다. 충분히 반복해서 생각하지만 자신의 결정은 빠르게 해야 한다. 생각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25. 하기로 한 일을 시작하면 다른 일에는 정신을 팔지 않는다. 26. 인간에게는 활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돈도 벌고 욕구도 해소하는 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게으르고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손이나 도구로 어딘가를 두드리는 동작을 하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27.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흔히들 하는 착각이 있다. 목표로 삼은 것을 끝내 이뤘을 때 비로소 최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엄정히 따져보자면 목표를 이뤘을 때보다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최상의 기쁨을 느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리라. 28. 현생은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다. 현재가 바로 불멸의 빛으로 에워싸인 채 기억으로 보존되어 언젠가 특히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기억의 커튼을 들어 올려 진심으로 갈망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29. 열정이 떠나갔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한 부분이며 행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필수 조건이다. 30. 일하는 보람은 오직 개인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새롭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늘 염두에 두는 것. 말 그대로 모험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장 물질편. 30일.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긴다. 우리는 외롭다. 태생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만 무언가를 사랑하려 한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다는 신호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겨 우리의 삶은 괴로워진다. 32.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줄 알아야 한다. 가난이 죄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비겁한 인간을 이웃과 친구로 둬야 하기에 씁쓸하게 외롭게만 느껴진다. 현대의 도시 생활은 견디기 힘들다. 도시는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승리하는 법을 억지로 가르쳐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냉정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따라서 쟁취한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다. 승리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는 외톨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동네와 도시마다 싸움이 질비하다.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며 승리한 이들은 패배한 이들의 것을 뺏어가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발생한 부스러기들을 주워먹기 위해 더욱 싸움을 부추긴다. 33. 모든 지식을 적당히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지식인의 모습은 크게 둘로 나뉜다. 세계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 자신의 살을 깎아가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자와 그저 이득을 얻기 위해 세계 곳곳을 서성이는 자다. 그리고 오늘날의 지식인은 대부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세상은 지식을 팔면 돈이 생기는 구조로 바뀐 지 오래지만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순수한 열정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가끔은 내면의 절박함과 자기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내야 한다. 34. 가장 강력한 즐거움의 원천은 건강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에 걸린 왕보다 행복하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건강은 그 어떤 외부적인 재산이나 자극보다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완벽한 건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밝은 마음과 생기, 통찰력과 의지, 양심과 같은 것들은 사회적인 지위, 직책,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산들이다. 35. 과연 소외층을 위한 복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2023년을 기준으로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가 연평균 3,100만 원이다.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연 2,400만 원인데 말이다. 재소자가 감옥 안에서 최소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로의 재통합을 도모하고 범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과연 소외층을 위한 복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쉽게 답할 수 없다. 36. 물질이 주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 소유하는 게 많아지면 불안도 많아진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며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 37. 소유에 대한 만족은 모두에게 상대적이다. 절대다수가 말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소유에 대한 만족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각자가 원하는 만큼과 그 소유물의 한계에만 달려있기 때문이다. 38. 더 많은 부를 얻으려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의 수준을 스스로가 정해두어야 한다. 다만 말했듯 너무 어마어마하지는 않게 말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해당 수준의 부를 축적했다면 그 이후로는 건강과 능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쌓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다. 39.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묻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사람은 욕망하기 때문에 괴로운 존재다. 이미 가진 것이 있어도 새로운 무언가가 보이면 그것을 또다시 욕망한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40. 하찮은 지금일지라도 가장 찬란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하다. 하찮은 존재라도 가장 중요한 과거보다는 우월한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가치 차이는 없음과 있음의 차이만큼이나 압도적인 것이다. 41. 나보다 슬픈 자를 보는 일이 나를 웃게 한다. 행복과 만족은 소극적으로 느끼고 슬픔과 괴로움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에게 벌처럼 내려진 재앙이다. 인간은 이러한 징벌 때문에 아무리 소유해도 감사함을 모르고 매번 한 걸음 늦게 사물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한다. 42. 독서는 생각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신의 영양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책이다. 지적으로 성장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책이다.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물은 새로운 관점을 확장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준다. 독서의 또 다른 참 의미는 책에서 접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에 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넓어지는 것은 나의 자아다. 폭넓은 지식과 풍족한 경험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죽어있던 감정을 자극한다. 책은 정신의 먹이다.
43.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성격에 의해 만든다. 인간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오로지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내재된 의지에 의해 조종되며 우리의 행동과 운명은 우리 내부의 내재된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함께하는 것이다. 욕망, 가치관, 행동, 패턴, 습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44. 노동자에게는 노동의 대가 대신 더 힘든 노동만이 남겨진다. 45. 돈은 자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새로운 종류의 노예로 만든다. 돈과 재산에 대한 건전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함양할 수 있다. 맨 처음으로는 욕망의 조절이다. 무한한 욕망이야말로 인간 불행의 근원이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더 간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자. 다음으로는 내면의 가치 인식이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돈과 재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적 발전과 정신적 만족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족과 감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사장 관계편 46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인격의 특징 중 하나는 이중성이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환멸하다. 타인의 재능이나 풍족한 삶을 보고 대다수 사람이 칭찬과 격려를 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가까울수록 거리를 두고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문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라. 47. 명예와 체면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명예는 종이로 만든 왕관에 불과하다. 48. 부모는 자신이 희생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려 들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는 묶여있는 매듭을 거꾸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의 말과 요구가 자녀에게는 폭력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을지를 염려하고 나의 부모가 과연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49. 과도한 관계 의존도 일종의 질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으로부터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신과 함께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 둘째로는 남과 함께 하지 않을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다. 건강함과 밝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과 설레고 즐거운 데이트라고 생각한다. 50.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라는 참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친구라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51.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보여줄 수는 없다. 진정으로 성공한 삶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부터 정립해 나가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부분이 근사하며 어떤 부분에서 가르침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며 내 안에 기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52.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자. 얼마나 슬픈 삶인가? 나의 행복을 내가 너무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함부로 휘두르게끔 그대로 내버려두는 삶이란 말이다. 단 하루라도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보고 점점 더 그런 날을 늘려가기를 바란다. 53. 적당한 범위 안에서 관계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라. 노년기가 청년기보다 슬프게 여겨진다. 인생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목적과 관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이다. 넓은 곳에서는 불행이 자라난다.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삶의 여러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행복은 머지않아 당신 집에 문을 두드릴 것이다. 54. 상대방에게 너무 다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중할수록 무심해야 한다. 55.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잊어버린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누군가의 잘못을 무작정 용서하고 억지로 잊는다는 것은 자신이 한 사람에 관해서 겪은 귀중한 경험을 길바닥에 내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사람은 개개인이 하나의 세계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온 세계를 개척하는 일과 같다. 56. 때로는 믿는 척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척해라. 57. 분노나 증오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이다. 차갑게 화내라. 마음이 분노로 들끓을수록 오히려 마음 바깥은 차가워져야 한다. 분노의 표출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전달력은 떨어지며 상황이 위험한 쪽으로 치닫거나 때로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58. 세상에서 나만 우울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우울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우울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다들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 피차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를 측은하게 여겨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눈물겨운 움직임들을 우리는 인류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59.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과묵하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차피 내부로부터 그 감정이 샘솟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허영심만 있는 사람은 어쨌든 타인이 나를 우월하다고 여기게 하기 위해선 나를 보게 해야 하니 화려한 옷을 입든 큰 목소리를 내든 이력을 화려하게 적어놓든 이목을 끌어야 하는 것이다. 내적인 실력과 신념이 진짜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마다 허영심과 자신감을 잘 구분해야만 좋은 사람을 가려내 곁에 둘 수 있게 될 것이다. 60. 판단할 기회를 남에게 양보하지 마라. 권위 있는 사람들의 100마디 말보다 당신이 직접 사유 끝에 내놓은 한마디 말을 더욱 보석처럼 여겨라. 그것이 다이아몬드처럼 영혼에 가깝도록 부서지지 않는 마음가짐이 되어줄 것이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질문과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 필요한 것이 철학이 아닐까 합니다. 깊은 사유와 성찰의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지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쇼펜하우어의 명언으로 삶의 나침판과 같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